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뉴스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덕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힘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좋아요 이렇게 또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까지, 그리고 뭐 댓글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우선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제 5시간 동안 방문을 한 다음에 바로 폴란드로 넘어갔거든요. 폴란드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폴란드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몇 시간 전인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이 폴란드에서 또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을 하시면서 오늘 뉴스는 이제 거의 다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을 한 그 뉴스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CNN 뉴스로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폴란드에서 연설을 하시는 거, 키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는 stand strong, 아주 굳건히 잘 서 있다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연설하시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전에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도 이제 국정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연설을 하면서 푸틴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뉴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신전략무기 감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협정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 뉴 스타트를 탈퇴를 하겠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도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더욱더 더 많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뉴 스타트를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되면서 블링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핵 억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탈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더욱더 잘 살펴보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 대화를 할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 건데,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보시면은 이제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정 연설을 했었을 때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이 감축 이런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또 핵폭탄을 더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전 세계 이 웨스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서방 국가들한테 위협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에다가도 또 핵무기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푸틴이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하게 서방 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방 측에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함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서방입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 진짜 이 러시아의 푸틴 이 또라이 새끼는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요. 역시 침략자들의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폴란드 리더들이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연설을 마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끝까지 계속해서 잘 도울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나토 있지 않습니까? 네이토 땅을 단 하나
하나라도 건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을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토 땅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면전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연설을 하는 거 이렇게 또 연설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번 전쟁에 대한 이런 브루털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혹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 일주기를 맞이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푸틴이 나와가지고 뉴스타트를 이렇게 또 탈퇴를 한 다음에 바로 또 연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연설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러시아를 아마도 4월달이나 5월달에 방문할 예정을 이렇게 또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치르고 있는 이렇게 전쟁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북한, 뭐 이란, 그리고 중국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냉전 시대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하게 누가 적이고 누가 얼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뉴스타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Nuclear Arm Treaty, 이 미국이랑 하는 신전략무기 감축 이런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탈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새로운 핵무기를 이제 또 앞으로 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면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제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전쟁을 더욱더 에스컬레이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 이렇게 더 크게 이 전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지금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대공격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대공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이런 병력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핵폭탄까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는 36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단 이틀만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 1주년입니다. 365일 1주년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으면서 푸틴도 나와가지고 국정연설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폴란드에서 연설을 하고, 둘이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연설을 지금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뉴클리어 암 이 트레이디를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면서 G7의 외교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러시아가 이런 무책임한 핵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규탄을 한다 라고 이렇게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제재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또다시 더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방문을 했었을 때 미국 측에서 러시아에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이 정보 당국은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키이우를 방문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안전은 보장을 하지 않았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정을 보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러시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고 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랑이랑도 이렇게 이 전쟁을 치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전면전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러시아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이 알아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안 건드렸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뭐 별로 특별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긴장만 더욱더 높일 뿐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젊은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죽어가지고 영웅이 되면은 뭐하냐? 나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 입장을 갖는 이런 러시아 청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늘 어쩌면 오늘부터 아니면은 이제 내일부터 비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도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온도가 또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난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세븐일레븐에서 3명의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였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새벽 4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이 3명의 용의자를 이렇게 또 쫓았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면 있지 않습니까? 스키 마스크, 복면을 썼었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도둑놈들이 계속 이렇게 또 활개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의 지난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마트 뿐만이 아니라 홈디포 있지 않습니까? 홈디포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싼 것들만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싼 거 찾고 있고,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이익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월마트나 홈디포에서 별로는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오늘의 또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월마트 실적이 별로일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저번 분기, 지난 4분기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또 서프라이즈를 내놔가지고, 또 서프라이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더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을 예측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개가 가득 찬 곳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침체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싼 것만 찾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단 하루 1일 감염자 수는 3,3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억 49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 수는 114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고요. 뭐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 쓴 사람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월세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지금 굉장히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모기지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집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집값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다가 모기지율까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렌트 시장, 이 리스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세입자들이 자신의 인컴 중에 거의 한 30% 정도는 자신이 이제 매월 벌어들이는 돈의 30% 정도는 렌트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도시는 바로 뉴욕이라고 하네요. 이 뉴욕 도시는 어마무시하게 렌트가 비싸기 때문에 뉴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입의 한 70%, 거의 70%라고 해요. 한 68% 정도를 렌트비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도시들의 렌트비에 대한 이런 뭐 통계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LA를 본다고 하면은 또 제가 살고 있는 근처가 또 LA이기 때문에 LA가 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컴의 한 35% 이상이나 렌트비로 지금 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렌트비가 높고 그리고 이 기름비, 이 오일 이런 것들이 계속 높는다고 하면은 거기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돈이 다른 곳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 오일값, 이 국제 유가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이 전자상 거래인 테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테무가 지금 미국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값비싼 물건에 대해 가지고 피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장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런데 이 테무 앱이 나오면서 이 중국 물건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앱을 다운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운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테무 앱에 딱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슬로건이 적혀 있거든요. Shop like billionaire. 그러니까 억만장자처럼 쇼핑을 해라 라고 이렇게 슬로건이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테무라는 앱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지금 이 테무 이 전자상 거래를 좀 잘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테무 앱을 가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싼 거만 싸지 또 뭐 아마존에서 파는 거나 뭐 월마트에서 파는 것들도 이렇게 뭐 가끔 보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또 본다고 하면 가격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미끼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미끼 상품들만 싼 것 같아요. 제가 이 테무 앱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한 70달러어치를 시켰거든요. 이 물건들이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일 정도 뒤에 저희 집에 도착을 할 텐데 프리 shipping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싼데 프리 shipping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 물건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한번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공항들 있지 않습니까? 공항 검색대들에서 권총, 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이 발각이 되는 게 지금 사상 최대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 이 공항들에서 대략 한 하루에 18정 정도의 총들이 발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리춤에 총을 차고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항에 갈 때 총을 차고 간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9/11 이 테러가 일어난 뒤로 이 공안 검색대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검색을 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간다?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기 난사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미국 요번 주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을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말에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었다. 그리고 어제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3건이나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그리고 이 멤피스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4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2023년도가 시작이 된지 2달도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본다고 하면은 어제까지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은 82건이나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루에 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지금 미국은 미친 것 같습니다. 총기 때문에 말도 아니네요. 계속해가지고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기 난사 사건,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4명 이상이나 다친 이런 사건들이 하루에 1건 이상이나 일어난다는 것은 정상국가가 아니죠. 제발 좀 미국 정상국가로 빨리 좀 다시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국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뒤로부터 총기가 많이 풀린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 한국 사람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명 다 여성분인데 이름이 똑같다고 해요. 이름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세큐리티 넘버 있지 않습니까?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이 2사람한테 똑같이 같다고 하네요. 한 분은 뭐 동부에서 살고 한 분은 서부에서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가가지고 이 2사람이 이 2 여성분이 은행 거래도 지금 정지가 되고 있다. 사기 의심이 되죠. 당연히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 다 똑같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똑같은 생년월일에 생일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똑같은 성별. 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름까지 똑같은지 굉장히 또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그 LA 카톨릭 교구에 있는 이 주교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용의자가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용의자는 이 신부님의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부인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이 신부님이랑 이 신부님 밑에서 예전에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이렇게 전에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나한테 갚을 돈이 있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 현장에서 이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또 꼬리가 밟혀가지고 용의자를 지금 체포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 주교, 이 카톨릭 신부님은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45년 동안 LA 교구에서 이렇게 주교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교님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슬프다 라는 그런 인터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악어 좋아하시나요? 저는 악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악어 싫어하고 뱀 같은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에서는 이 악어가 많이 출몰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곳에서. 그런데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은 악어가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욕주에 있는 어느 한 공원에서 악어가 굉장히 커다란 악어가 발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악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뉴욕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춥다 보니까 악어가 이렇게 좀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느렸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이 악어를 잡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어는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 가정에서 기르다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냥 공원에다가 버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악어를 왜 집안에서 키웠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야, 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뱀이나 악어 같은 것들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건너편 집에 간다고 하면은 생명에도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어이가 없었네요. 제발 좀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들은 야생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안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 있지 않습니까?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한 금속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뭐 자동차도 막 망가지고 그 공장 근처에 있는 곳이 뭐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14명이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이 터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또 튀르키예에서 또 지진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이죠. 2주 전쯤에 터키에서 7.8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 47,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한 6.3의 지진이 또 나가지고 이 지진 때문에 8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80여 명 정도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3의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여진이 한 5.8 또 여러 여진이 일어났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이 또 무너졌었다고 하네요. 2주 전에 7.8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조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6.3의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깔려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또다시 구조 작업을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터키는 지금 뭐 난리입니다. 지진 때문에 뭐 대재앙도 이런 대재앙이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지금 멕시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은 멕시코에서 나이가 어린 남매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없다고 해요. 엄마가 없이 그냥 아빠랑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또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온 뒤에는 이 남매가 한 6살하고 9살인가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이 남매가 학교에 다녀온 뒤에 아빠를 도와가지고 튀김 있지 않습니까? 튀김 같은 것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매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피격을 당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멕시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남매를 사망케 한 이런 범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총상을 입고 죽지는 않았고, 목 있지 않습니까? 목을 쫄린 채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진짜 나이도 어린애를 이렇게 또 사망케 했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망케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6살하고 9살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나이 어린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멕시칸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빨리 이 범인 빨리 잡혀가지고 죄 좀 달게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또 이 이민자들을 태운 또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이제 버스가 가다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17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리비아나 뭐 파나마 뭐 남미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민자들 이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뭐 버스나 뭐 보트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전복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지금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 이민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에서 좀 이런 부정부패 같은 것들 없어지고 그래서 각자들 좀 잘 좀 살아가지고 이런 불법 이민들이 좀 없어졌으면 근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브라질에서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30몇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망자들이 늘어가지고 지금 40여 명이나 된다. 사망자들 수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룰라 대통령은 이 피해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시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3년 만에 카니발 축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3년 만에 다시 개최를 한 이 카니발 축제, 지금 엄청난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폭우 때문에 캔슬된 것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BTS 있지 않습니까? BTS가 얼마 전에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도 입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개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에서 BTS 세트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BTS가 이렇게 지금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기가 많을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BTS 레고 세트는 $100라고 합니다. 그 디스코인가? 디스코 뮤직비디오 세트를 이렇게 재현을 한 그런 레고 세트라고 하네요. $100면은 뭐 가격은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BTS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런 유통업체들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연준에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월마트나 홈디포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는 요즘 들어서는 별로 잘 나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마존에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이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마존의 이 직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기본급을 받고 거기에다가 이 주식으로 이렇게 따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급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주식 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기본급은 잘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잘 뿌려 나가면서 주식은 안 팔면은 나중에 잘 오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1 처음 나온 2007년도에 처음 나온 이 아이폰 1 뜯지도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개봉품을 경매에 올려놨는데 이 경매 낙찰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1 2007년도에 처음 발매가 됐었을 때 그때 가격은 $599였다고 해요. 그것을 포장도 뜯지도 않고 계속 존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경매에 내놨는데 낙찰가가 자그마치 $63,000나 됐다고 하네요. $63,000에 팔리게 되면서 원래 오리지널 가격의 100배 이상 한 대략 한 105배 정도나 이렇게 높게
팔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발매가 돼가지고 지금 대략 한 16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16년 동안 존버를 하다가 이 미개봉품, 야, 대단하네요. 이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때 잔뜩 사놨다가 100배 장사하니까 100배 장사. 근데 또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는 이런 대기업들에서 이런 기업들에서 인사과 있지 않습니까? 휴먼 리소스 이 HR 부서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할 때 AI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AI,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학습을 해 가지고 누구를 잘라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채용을 해야 할지 그것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 가지고 이 AI가 우리 인류에 조금씩 잘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잘 스며들더라도 제발 이런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이나 그런 영화들에서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일은 절대로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인류에 위협이 되지 말고 도움만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AI한테 제재를 또 잘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재를 잘 하면서 AI랑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앞으로 잘 상생을 하면서 잘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